정치적인 전망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선 당위적으로 네. 윤석열 총장 같이 일개 총장으로도 부적격한 것이 판명이 난 사람이 어떻게 대권을 노리느냐. 그것은 정치 군인 이후에 또다시 정치 검찰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없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이른바 전략가라는 분들이 정무적인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되게 유리하다. 이런 그 진단을 내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의 독초를 응원하고 조장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결연한 선긋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무적 고려 입장에서 그런 흠 많은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은 제2의 정치검찰, 정치군인 또다시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정치검찰도 등장하는데. 네.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정무적인 고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추미애 서름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말하면 추윤 갈등 이 프레임으로 네. 아까 마이너스 10도가 네, 네. 만들어진 갈등을 게 만들지 그 말아야 정무적인 되는 판단이라고 하는 네. 거의 뭐 지상 과제인 것처럼 네. 해서 이 주장관의 서름이 있었고 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키워온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데 다시 또 그런 정치적인 공학 같은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또 정말 독초를 키우신다고 표현하니까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추윤 갈등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 서러웠던 날들에 대해서 한번 좀 털어놔 주시죠. 네. 사실 열받으면 열받으시 서러워하실 스타일은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불인데 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법부를 많이 원망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윤석열 장모가 보석을 받고 풀려났는데 예, 여론이 이거예요. 아니 표창장 하나로 구속을 시키고 네. 4년씩 형을 선고해놓고 그 재판 중에 아프다는데 진단서까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는 분은 보석을 안 해주면서 이 윤석열 장모는 수십억을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고 손실 보전도 안 했는데 한 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석을 해주느냐 라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물컹한 이 개혁 세력이 개혁 깃발을 내림으로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으면 계속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얕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개혁 진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별로 행동이 없다. 동지가 네. 쓰러져도 같이 응원하거나 뒷감당을 안 해주고 버리고 또 그 당하는 사람만 손해고 결국 그러다 만다 말뿐이다. 그러면 이제 깜보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분위기, 우리 사회는 이 친일 청산 못한 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반일 세력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인데 그런 게 적폐로 누적이 되고 촛불을 들었으면 그게 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끝나지 않는다. 끝이 아니다라는 결연함을 우리가 계속 보일 때는 모든 질서가 정상대로 잡히는 거지만 그게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면은 결국은 눈칫밥 먹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피곤한 일을 판사들도 안 하거든요. 뭐 판사를 우리가
독립운동가 혈통을 판사를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다 그들도 하나의 직업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급 생활자죠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게 만들려면 이 개혁 열기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 개혁 깃발이 너무 외로워요. 투표율이 높아야 되고 주민을 많이 찍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한 말씀만 보탤게요. 장관님 네. 말씀 듣다가 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좀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 그러니까 앞장서서 싸우다가 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부축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습니다. 제가 김경수 지사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친구죠. 네. 있지만 그 부인도 이제 동기고 또 친구뻘인 셈이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창원에서 너무 그게 낡은 교도소 해가지고 장관님 아시죠? 우리 교도소 중에 제일 낡은 제일 데야. 오래됐지. 그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거 엄청 더울 때 여름에 낮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고요. 밤 되면 식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단열재가 없으니까 더 달궈져가지고 40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본부장한테 그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요런 병 하나 얼려가지고 준대. 물 담아가지고요. 그게 다야 냉방에. 근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부부가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민주당은 지금 대선에 신경을 쓰느라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그 생각이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두 부부가 통화를 하다가 저기 열린민주당 최 대표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 제가 그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정말 안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 예. 저는 그런 전통이 비슷하게 생긴 게 한명숙 총리라고 생각해요. 한 총리를 저는 몇 번 뵀거든요, 직접. 근데 종로구역이 조그만한 그 일본식 표현을 학구방입니다. 그 같은 곳에서 기거를 하고 계신데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이 민주당의 그 당 대표와 일국의 총리를 하신 분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당에서 너무 저는 사실 뭐 우리 당에 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련성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뿌리가 같으니 한 집안이니 제가 쳐다보고 있을 때도 너무 저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맞나? 제가 이제 사실은 글을 쓰실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만나 뵙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쓰러질 때 같이 어깨 걸고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싸워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정말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런 것이 우리들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